자, 이번 시간 저희 대한해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해운 하면 이제 최근에 아무래도 떠오르는 내용들은 뭐 다들 비슷하실 겁니다. 일단 해운주 관련해가지고, 쉽게 흠이라고 부르고 있는 HMM, 구현대상선. 예, 이게 굉장히 좀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을 했고, 사실상 뭐 대형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대한해운이 더 가지 않겠느냐? 이런 뭐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가지 않았고 저 역시 HMM이 더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이유에서인지 간략히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럼 현 구간은 또 어떤 포인트이며 대응을 어떻게 이어가야 될지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기업 이슈 먼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명 대한해운입니다. 자, 대한해운은 이제 화물운송 전문 기업이 되겠습니다. 화물운송을 전문적으로 영위하고 있고 SM 계열의 기업입니다. 자, 68년도 처음 설립된 기업이고요. 주로 이제 에너지와 자원 전문의 수송선사로서의 영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제 에너지 자원 이런 부분은 천연가스 원유 또 철광석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뭐 시총 8,900억대 기록하고 있고요. 매출액 8,800억대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한해운 최근에 이제 이슈되는 거는 뭐 보시는 것처럼 컨테이너선 처분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뭐 그 외에도 유상증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대한해운 그럼 이제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HMM은 그렇게 갔는데 왜 대한해운은 못 가나? 자, 보시면 대한해운과 달리 HMM은 컨테이너 운송과 벌크 화물 운송을 주 영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슨 말이냐? 자, HMM과 대한해운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HMM 같은 경우는 생필품을 비롯한 컨테이너선으로 실을 수 있는 거의 모든 제품들을 다루죠.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포스트 시대로 인해서 뭐 해외 직구를 한다던가 아니면 뭐 수출, 수입을 하는 데 있어서 핸드폰이든 뭐든 정말 수만 가지 제품들을 다루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포스트 시대 진입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언택트 생활이 좀 늘어가기 시작했고 택배나 뭐 이런 수요도 굉장히 좀 화물 수요, 물동량 굉장히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HMM은 굉장히 강한 호재를 받았고요. 뭐 운임료가 뭐 3배, 5배 올랐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대한해운은 주로 다루는 게 철광석, 원재료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뭐 석유, 원유 부분이고 또 천연가스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이제 B2B식이라기보다는 결국에는 B2C 그렇게 반대죠. 그러니까 좀 간략히 말씀을 어쨌든 드리게 되면은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기업에서 거의 기업으로 매매를 하게 되는 거래를 하게 되는 그런 구조를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산업적인 특성이 굉장히 강한 그런 모습이고 HMM 같은 경우는 기업에서 또 기업으로 가기도 하지만 커스터머한테도 가기도 하거든요. 해서 뭐 실질적인 이제 돈풀기 효과나 뭐 그런 부분들이 HMM으로 좀 쏠린 부분이 있고 대한해운에 대한 관심은 이제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면 얘가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뭐 원유, 철광석 뭐 이런 거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 크게 영향이 없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거나 뭐 이슈가 된 게 아니니까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약간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 흔히 돈풀기에 이제 효과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크게 세 단계로 나누면 첫 번째 돈을 풀면서 유동성이 확대가 됩니다. 두 번째는 유동성이 확대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모든 제품의 원료가 되는 원재료 값이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소비가 폭발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봤을 때 일단 뭐 무조건 돈이 풀렸을 때 그때 효과를 봤던 게 HMM이라면 지금 원재료가 폭발하는 과정 속에서 대한해운도 슬슬 이제 호재권에 진입하고 있지 않나 라는 부분도 조심스럽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물론 한국과는 좀 다릅니다만 걔는 이제 뭐 땅값은 거의 없고 지역마다 다르죠. 지역마다 다른데 땅값은 거의 없고 집값이 거의 전부인데 이 집값이
너무 올랐다는 거예요. 집값이 오른 요인은 뭐 원자재 가격이 비싸졌기 때문에 1억짜리 집을 질라 그랬는데 2억짜리 집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도 호재가 좀 이어질 수 있지 않나. 좀 천천히 기대 가능한 측면은 있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일단 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저항권 돌파 마감해주는 모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 종가 마감이 지금 단중기적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뭐 추세 전환 가능성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존에 있던 저항 4,000대 돌파 마감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4,000원 돌파 마감이 나오면 이제 대한해운도 좀 강한 랠리를 좀 이어갈 수 있다. 네, 그렇게 보여지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장기적으로는 그냥 122평 손절 잡고 62평이나 122평 손절 잡고 대응을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